교수님, 한글에 대해 설명하실 때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데요. 한글은 사실 한자를 베껴서 만든 미개한 문자일 뿐입니다. 중국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글자죠. 오늘은 글로벌 시대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의 매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미국 부잣집 딸 사라 존슨이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다가 점차 한글과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사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21살 사라 존슨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특별한 불편 없이 살아왔죠. 제 아버지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투자자이고 어머니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하버드를 다녔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 언어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특히 서양 언어의 역사와 구조에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동양 언어, 특히 동아시아 언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중국어는 너무 복잡하고 일본어는 예쁘지만 어렵고 한국어는 그냥 중국어를 따라한 언어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수업이 있었어요. 세계 언어학 개론 수업에서 제임스 교수님이 동아시아 언어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반쯤 졸고 있었어요. 수업은 지루했고 동양 언어 같은 건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 리우가 손을 번쩍 들더니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에 대해 설명하실 때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데요. 한글은 사실 한자를 베껴서 만든 미개한 문자일 뿐입니다. 중국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글자죠. 교실 한쪽에서 누군가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국인 교환학생인 민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자 제임스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리우 군? 그럼 직접 실험해 봅시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자와 한글을 나란히 적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리우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리우 군은 중국인이니 한자는 잘 알고 있겠죠. 사라는 둘 다 모르고요. 이제 각각 이 글자들의 의미를 맞춰보세요. 리우는 당연하다는 듯 한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산, 물, 사람. 저는 그냥 이상한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그런 다음 교수님은 한글을 가리키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을 읽어보세요. 사라부터 해볼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이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말이죠. 놀랍게도 저는 몇 분 만에 가, 나, 다, 라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처음 보는 문자치고는 너무 쉽게 읽혔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자인데 소리가 나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을 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글의 위대함이죠.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과학적 원리로 설계한 문자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글의 창제 원리, 과학적 구조, 의문체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모두 암기해야 하지만 한글은 기본 자음과 모음만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리우는 얼굴이 빨개진 채 억지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문화는 중국에서 모두 가져온 거잖아요. 한글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글에 관심도 없었던 제가 말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소리만 보고 읽을 수 있다니. 서양의 알파벳도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아요. 그리스어나 러시아어는 배우는데 몇 주가 걸리는데 이건 몇 분 만에 기본을 익힐 수 있잖아요. 민수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배우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날이라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마스터하려면 평생이 필요하죠. 리우의 얼굴이 더 붉어졌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민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건 처음 알았어요. 사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경험해 볼래요? 한국의 다른 것들도요. 민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배달 앱을 보여주었어요. 음식, 마트 장보기, 심지어 커피까지 모든 것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엔 서울 지하철 앱, 버스 실시간 추적 시스템, 은행 간 송금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간편 결제 시스템까지 보여줬죠. 미국보다 더 발전한 게 많네. 우리는 아직도 체크를 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것들을 몰랐지? 저는 점점 더 한국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문화, 음식, 관광지에 대한 영상을 찾아봤고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미국이 자랑하던 실리콘밸리의 기술력도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뒤처지는 분야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방학 때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의아해하셨죠. 왜 하필 한국이니? 파리나 로마, 런던처럼 더 볼 것도 많고 역사적인 곳도 많은데.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저는 한국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JFK 공항에서는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처럼 깨끗했고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어요. 미국의 공항 화장실은 대부분 더럽고 낡았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미국보다 훨씬 발전했잖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가 지하철을 탈 때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너무 쉽게 교통카드를 구입할 수 있었고 모든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어요. 서울 시내를 구경하던 중 우연히 리우를 마주쳤습니다. 리우도 방학을 맞아 서울에 여행 온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리우는 길을 잃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라, 넌 어떻게 여기서 길을 찾아다니는 거야? 난 벌써 3시간째 헤매고 있어. 이 나라의 표지판은 너무 복잡해. 리우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느꼈는데 말이죠.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우리 둘을 보고 놀라며 다가왔어요. 사라, 리우, 너희들 여기서 뭐해?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고 리우는 민수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 나 좀 도와줘. 호텔 찾으려고 3시간째 돌아다니는데 못 찾겠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표지판이 복잡하고 이상한 거야? 민수는 리우의 호텔 주소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중국어로 쓰여 있잖아. 너 중국 동포타운에 숙소를 잡았구나. 그래서 길을 못 찾은 거야. 이건 서울이 아니라 인천 차이나타운이야. 리우는 당황해했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리우가 길을 잃은 건 중국어 표지판 때문이었어? 민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응, 이곳은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중국어 표지판이 많아. 외국인들이 오면 가끔 헷갈려하지. 하지만 서울 시내는 한글과 영어로 모든 안내가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도 쉽게 다닐 수 있어. 리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미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 난 그냥 모든 아시아 국가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됐지. 우리 같이 서울 구경할래? 그날부터 우리 셋은 함께 서울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의 쇼핑거리,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한강공원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보스턴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글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한국어 책을 펼치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진짜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을까? 제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외국인 아가씨가 한글을 배우고 있네요. 할머니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마도 70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배우고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문자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글은 쉬워요, 아가씨. 하나씩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50년 전에 영어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박할머니와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한글은 정말 하루 만에 기본을 익힐 수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에게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한글을 만들게 되었는지. 저는 그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식과 교육의 민주화를 이룬 거예요. 그 시대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세종대왕님은 정말 위대한 왕이셨군요. 제가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분 덕분에 우리 한국인들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 IT 강국으로서의 위상,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의 성공.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한글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있었기에 교육과 지식의 확산이 가능했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대하듯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렇게 3주 동안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었고 간단한 한국어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죠.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세계 언어학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 당연히 저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발표 당일 교실에는 리우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시작해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문장도 직접 써서 보여주었죠.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임스 교수님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고 리우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한글은 최고의 문자예요. 이제야 왜 이렇게 대단한지 알겠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지식 민주화의 혁명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글과 한국에 대해 더 물어보았습니다. 심지어 리우조차 제게 와서 인정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사라. 한글은 정말 대단한 문자야.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 편리한 생활, 안전한 거리,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죠. 제 친구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사라, 넌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사실 난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는 우리가 한국으로 유학 가야 할 것 같아. 친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진짜? 한국이 그렇게 좋아?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보다 나은 점이 너무 많아. 안전하고 편리하고 문화도 풍부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살아볼까 봐. 그때 민수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버드의 정식 유학생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사라, 네가 그렇게 한국을 좋아할 줄은 몰랐어. 너 이제 한글 전도사네? 민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난 이미 5명의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어.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니까.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글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이제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저는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언어를 더 공부할 계획이에요. 어쩌면 그 후에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이자 과학적 사고의 결정체입니다. 무엇보다 한글은 저에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글을 배워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직접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글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